자,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그 특징 있는 부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 상승 추세를 따라서 그냥 이 장대 양봉 세워놨으니까요. 주봉으로 장대 양봉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조정을 해야죠. 이렇게 그 지금 이평선들이 몇 개 모아져 있잖아요. 이 이평선들을 뚫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뚫고 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주일로. 그래서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모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모아졌다가 또 뭐 어떤 슈팅이 나오겠죠. 이게 때에 맞춰서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또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기냐 짧냐 이제 그건데 이 길이가 결국 또 이렇게 하면 또 장대 양봉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좀 상승 추세로 해서 위로 가는 방향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가는데 이제 금방금방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각도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여러 아무튼 이런 국가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현물 ETF라든지 뭐 니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돼 가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 비트코인의 흐름도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어, 흐름이 만들어질 건데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방으로 가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이제 중간 과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대응할 건 없고 저희가 그냥 흐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또 저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들 흐름들이 또 이제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을 저희가 이제 일주일단을 보는 거고 그 니플도 마찬가지죠. 니플도 일단은 이렇게 이제 슈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방 안 가잖아요. 이건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슈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슈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 기간 조정을 하겠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간 조정을 하다가 결국 니플도 비트코인 흐름을 결국 니플도 또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야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또 이제 다음 슈팅을 또 생각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언제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 장대 양봉으로 끝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적당한 때에 또 장대 양봉이 이만한 장대 양봉 아니더라도 또 비슷한 장대 양봉을 또 세울 거란 얘기죠. 이게 캔들이 있는 이런 장대 양봉을.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니플이 갈 길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가야 될 높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 개 세워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봉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만큼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퍼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흔들든지 말든지. 그죠? 그 시간만 잘 지나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리플이라는 뭐, 이 코인이 뭐 없어질 코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미 뭐 수많은 은행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가 됐을 때 기축통화 후보에까지 지금 거론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 내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일반 개인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만, 아무튼 저희만 아니지만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와 비슷한 판단을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나중에 비트코인 고점권에 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박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흐름을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중이 대다수가 되면 안 되고, 그 시장의 참여자 중에 극소수, 제가 얘기하는 상위 1%만 그런 판단을 하면서 가야, 그래야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시장에서 만드는 수익의 대부분이 그 상위 1%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 시장이 만드는 수익을 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다 n분의 1을 해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투자자별로 다 능력에 맞게 수익이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보면 투자자의 능력에 맞게 다 결국 수익이 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럴 걸 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런 밤에 막 이런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요. 저희가 뭐 평범한 수익을 만들려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제가 오랜만에 그 앱토스하고 스트레스 홀드를 좀 보려고 했더니 앱토스하고 스트레스 홀드가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뭐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코인이 지금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 보니까 순서가 저 밑에 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걸 좀 보고 가려고 했더니 제가 음, 음, 제가 그 추세선이랑 그려놨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오래간만에 좀 보고 가려고 했더니 스트레스 홀드가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앱토스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앱토스는 지금 앱토스 나왔네. 자, 잠깐 저기 설명해드리면, 자, 앱토스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앱토스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왔다가, 그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제가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상승 추세로 딱 돌아서니까, 그 캔들, 이게 주봉입니다. 캔들 주봉 4개. 그죠? 그 4주에 걸쳐서 딱 파동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4주,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에 이런 파동을 딱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앱도스가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갔으면 앱도스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앱도스를 제가 드렸던 거고, 항상 전제 조건이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줘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이게 조정이 길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어, 지금 연장선으로는 그렇다고 뭐 여기까지 지금 다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다 내려온 건 아니고 여기 상승해놨던 거에 그 어떤 일부에 거쳐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여기 그죠? 여기서도 올렸던 여기까지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도스는 크게 보면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기간 조정도 하고 있는 거고,
이 가격 조정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하면서 이게 이제 채널로 따지면 이게 하락 추세 비슷한 이런 걸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어느 구간에선가 이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 저항선 있잖아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서야 된다. 올라서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추가 자금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좀 지나면. 응? 그게 나오면 이제 그 상승 추세로 나오는 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산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내 돈의 어떤 시간의 어떤 그 흐름을, 그죠? 시간에 의한 어떤 내 투자의 가치를 높여가려면, 그러면 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간의 어떤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렇게 아무튼 상승 추세를 올라선 다음에 그때 아무튼 추가로 더 그때 제가 되면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잡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앱토스는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만 이렇게 좀 들고서 지켜보시고, 그 이런 데서 주가 매수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거, 그래서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그때 제가 이제 좋은 타이밍 오면 그때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추가로 더 사실 분들은, 이게 몇 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더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시면 안 된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면 이거한테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은 좀 낮출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스레스 홀드는 좀 달라요. 스레스 홀드는 흐름을 보시면 스레스 홀드는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었잖아요.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섰어요. 돌아서고 제가 얘기했던,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좀 여기 채널로 보면 이게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스레스 홀드도 여기 위에 저항선 있잖아요.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게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일단 올라서고 나서 이게 추가로 더 이렇게 내가 좀 더 사겠다 하면, 이런 데서 싸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타이밍 오면 잡아 드릴 테니까, 추가로 좀 더 비중을 늘 분들은 그때 제가 타이밍 잡아 드릴 때 그때 맞춰서 본인들이 추가 매수 올려겠던 양을 더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흐름을 지켜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아무튼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요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원금 2천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계좌가 좀 거의 3,200 가까이 왔죠. 3,200 가까이 지금 온 것은 시장이 약간 반등한 것도 있지만, 여기 계좌에는 제가 얘기했던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계좌가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죠. 시장은 좀 뭐 크게 오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업종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포스코 표첨이나 그런 종목들이 한동안 이렇게 막 큰 파동을 못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파동을 좀 크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계좌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추정의 탁금이 막 좋아요.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은 좋아지는, 이렇게 비중이 있으니까요. 뭐
포스코 쪽의 종목으로 막 이게 비중을 엄청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포트폴리오 들어갔어도 그런 몇 개 종목이 이렇게 좋은 파동을 만들면 계좌에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좌가 이제 좀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수강들도 제가 얘기했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면 지난주에 제가 포스코 엠텍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들고 있으면 본인들 계좌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인들 계좌의 추정했다금에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이제 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중요한 이게 저점 근처 오니까 여기서 살짝 반등하잖아요. 이게 반등이에요. 이거 반등. 어디까지 반등할 거냐 문제인데 이게 반등을 해도 뭐 그저 이런 선 많이 가면 뭐 이런 선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아니면 못 가고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기 때문에 환율은 그냥 살짝 반등하는 겁니다. 반등. 크게 의미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보시면 오늘 투자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개인이 샀잖아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그죠? 외국인 기관이 판 만큼 개인이 샀는데 코스피가 올랐다. 이게 좀 특이한 결과죠. 그 왜 그러냐? 그 개인이 주로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뻔하잖아요. 개인이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주로 포스코 관련된 종목을 샀겠죠. 아까 제가 그죠? 공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개인들이 이 코스피에서는 이 포스코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입니다. 뭐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집중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우량주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는데도 코스닥은 좀 내려갔죠. 살짝 많이 내려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급으로 보면 오늘 수급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수급으로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이 좋은 수급인데 시장은 거꾸로 개인들이 샀는데 코스피가 올라갔다.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죠. 지금 시장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시장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 기술적인 해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 기술적인 해석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예요. 이 공매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앞으로 좀 몇 개월은 이런 공매도 흐름으로 저는 시장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필요한 공매도 부분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살짝 조정을 받았죠. 나스닥이 조정을 받지만 막 엄청 막 조정받은 것처럼 막 테슬라가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뭐 무슨 테슬라가 막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막 급락 나와가지고 뭐 나스닥이 엄청 떨어졌다는데 무슨 엄청 떨어져요. 이 정도 떨어진 가지고 이 조정입니다. 조정. 그리고 테슬라가 뭐 그렇게 뭐 9% 하루에 9% 떨어지고 그건 뭐 갑자기 흥겨라 그 예상됐던 거예요. 그것은 예상됐던 겁니다. 이게 갑자기가 아니고 그것은 뭐 전혀 예상 못했는데 뭐 테슬라가 뭐 실적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게 나왔다 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거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다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가요. 다시
그래서 이 평선에서 결국 지지될 거다. 아니면 뭐 내려와봤자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 나스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올해 11월까지는 이런 조정을 거쳐야죠. 조정을 그냥 가지 않죠. 조정을 거치죠. 조정을 다 거치죠. 조정을 거치죠. 조정을 왜 하냐? 위로 더 가려니까 위로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스닥은 그냥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 시장을 보시면 우리 시장은 흐름이 좋죠.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흐름이 다 좋아요. 이게 코스피도 흐름이 좋고 코스피도 여기 정고점, 정고점 맞고 조정받고 다시 정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지금 정고점을 좀 돌파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그래서 시장은 양시장 다 시장만 놓고 보면 흐름이 좋아요. 시장만 보면 좋은데 개인들 계좌는 지금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포스코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관련된 이런 종목이 계좌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고 지금 사자니 무섭고 지금 사면은 사가지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사놓으면 또 막 이게 또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개인들이나 제가 알기로 주식을 좀 잘하는 분들도 지금 올해 2023년도 들어가지고는 계좌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종목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 거죠. 옛날 기준으로 사고 팔려니까 계속 못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죽을 계속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했는데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일단 이게 저는 중요해요. 그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을 저희가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종목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유한양행이 우량주잖아요. 우량주인데 유한양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래량 하면서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앞에 전고점들을 싹 돌파했어요. 보세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의 신호탄이에요. 유한양행이 앞으로 뭐 얼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저희가 안 들고 있더라도 이런 종목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줘야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나와줘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뭔가 이게 돈의 흐름이 지금 들어온다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들고 있더라도 이런 종목이 나와줘야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개 들고 있잖아요. 그 제약바이오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이 온다.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으로 나오려면 저희가 안 들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딱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딱 바꾸면서 어떤 돈의 흐름을 딱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유한양행이 지난주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몇 개 종목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맞춰서 아마 시간을 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저는 이게 한 올해 가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좀 빨리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거 좋죠. 빨리 나와주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이런다니까요. 보시면 이게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캔들이 이때는 캔들이 약하다. 근데 이렇게 계속 약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약할 때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그래도 덜 비쌀 때니까. 저희야 이때 사는 건 아니지만 포스코홀딩스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이럴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이럴 때 쫓아가는 것은 정말로 자살행위 비슷한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렇잖아요. 좀 무모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게 캔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를 때 이럴 때 이렇게 음봉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해서 들고 있으면 이게 거래량이 얼마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거래량이 줄면서 쪼는데 이때도 캔들이 크게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캔들이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이 세력이 관리를 하는 거죠. 세력이 관리를 하는 데다가 여기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외국인들이 거의 한 3, 40%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여기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쩐의 전쟁 아까 했던 그 개인들의 수급까지 이렇게 몰리니까 그것도 공매도와 관련해서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요. 이게. 근데 이런 장대 양봉이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내일 나온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가격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 보면 지금 벌써 64만 원대 왔잖아요. 68만 원. 거의 70만 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봤을 땐 100만 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 문제다. 저렇게 봐요. 그래서 막 금방 간다 이건 아니고 뭐 금방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보거나 아까 공매도와 개인과의 싸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포스코홀딩스에는 포스코홀딩스에 뭐 기업 분석을 하고 뭐 2차 전지가 어쩌고 뭐이 어쩌고 그런 것은 그런 거 누가 몰라요. 지금 다 알지. 그것은 응?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니 이런 데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거 응?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100만 원 갈 거냐 150만 원 갈 거냐 그 이상 갈 거냐 이것은 그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2차 전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그 공매도 세력과 개인과의 어떤 쩐의 전쟁에서 결국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50만 원을 가냐 안 가냐 200만 원을 가냐 안 가냐 그게 결정이 날 거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저는 중요한 가장 주 포인트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게 예전 시장 같으면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지금 시장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뭐 흐름이 아주 좋죠. 지금 보면 이게 포스옵션도 좋아요. 포스코 퓨처는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그 캔들로만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아 보이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캔들로 보면 장대 양봉으로 보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이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왜 그러냐? 앞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그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매물대가 없잖아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보세요.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없잖아요. 앞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잖아요. 앞에 없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서 주봉, 월봉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된다.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거든. 미래에 이 종목이 더 잘 갈 거나 저 종목이 더 잘 갈 거냐.
수익률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냐, 저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냐. 그것은 지금 하루 이틀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어떤 종목이 더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고 있을 건가를 보려면 반드시 주봉, 월봉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 피처임이나 포스코 홀딩스 다 지금 흐름이 아주 좋죠. 더군다나 지금 쩐해 전쟁에서 공매도와의 싸움에서 개인들이 지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저는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 가고 이런 것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거야, 그죠? 그거야 뭐, 지금은 뭐, 그잖아요. 15%, 20% 이런 거 몇 개가 나오면 그냥 한두 달 만에 더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시가총액이 막 30조, 40조짜리도 에코프로가 그 보여줬잖아요. 시가총액이 30조, 40조짜리도 그 상한가 굳이 안 가더라도 상한가 가기는 쉽지가 않죠. 상한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오늘처럼 플러스 한 20%, 15%, 20% 이런 거 며칠만 가면 복리로 가니까 그럼 아무튼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더블 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개인들 돈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들 돈이 지금 몇 개 업종이라고 지금 뻔하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포스코 퓨처 요 네 개 종목 이 네 개 종목에 개인들의 돈이 거의 집중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니 공매도 세력이 개인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거 전 궁금해요. 그게. 더군다나 지금은 개인들이 지금 아까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막 SNS, 그죠? 지금 막 SNS 이런 게 막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막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뭐 나인이라든지 뭐 무슨 텔레그램이라든지 지금 보면 지금 수많은 SNS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쩐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매도와 그 개인들 간의 어떤 쩐해 전쟁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못 보던 현상입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일어난 현상이에요. 우리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유튜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에 2차 전지 초기 얘기할 때. 자, 그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게. 자,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를 제가 오늘 드리긴 했지만 에코프로도 여기 장대 양목 나왔죠?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좀 길게 끌다가 장대 양목 하나 나오고, 이 보시면 길게 끌다 장대 양목 나오고,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끌고 장대 양목 나오고, 이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그래서 이게 장대 양봉이 중요해요. 장대 양봉. 제가 비트코인이나, 그렇죠? 비트코인에서 제가 장대 양봉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지나놓고 보면 이런 캔들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이런 캔들들은 보시면 결국 이 장대양 뭐 하나 둘셋넷 최근 들어와서 다섯 개 여섯 개 결국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 이 장대양봉 여섯 개 거쳐 가지고 주가가 50만 원 여기 47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에서 결국 100만 원을 가는데 결국 장대양봉 하나 둘셋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에 거쳐서 간 거예요. 결국은 이 캔들을 따져보면 이게 그래서 수많은 캔들이 있지만 결국 이 지나놓고 보면 그건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중요한 캔들은 몇 개 없다. 근데 그 중요한 캔들을 그때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가느냐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기술적인 해석에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시면 그것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이 에코프로하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 오늘 제가 에코프로 PM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지금 이 그 네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양 시장에서.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몇 개월간은 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없는 분들이 이 그런 종목에 들어올 수 있을 거냐? 저는 거의 못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웬만한 배짱을 못 들어온다. 25만 원일 때도 못 들어오고 50만 원 때도 못 들어오고 근데 어떻게 100만 원일 때 들어오겠어요? 이게 그냥 구경해야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지금 이제 여기 152평선 있잖아요. 152평선. 152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받고 떨어져서 다시 여기를 다시 돌파해야 돼요. 돌파를 하면 결국은 이제 앞에서 이런 좋은 흐름들, 그죠? 여기 돌파하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또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제 과정이고, 보면, 결국은 시간 지나서 보면 또 이런 흐름이 옵니다. 이런 흐름이. 그래서 흐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가려는 게 중요한데,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래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잘 기다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보면 그 중소형주에서 삼부토건 제가 얘기한 삼부토건이 이렇게 잘 흐름을 삼부토건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 잘 가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그죠? 잘 가다가 조정받고. 이 삼부토건도 보세요. 여기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 그러니까 이 장대양봉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어떤 목표가를 향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는 얘기죠. 이만큼 시간이 일봉으로 보면 여기도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이런 양봉 또 만들겠죠.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이런 게 많은 게 재료라는 게 이제 뭐 그 어떤 저쪽에 네옴시티가 됐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가 됐든 뭐하고 연결되면서 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중소형 건설주들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2,500개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 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몇 개 종목들 있잖아요. 몇 개 종목들의 지금 특히 개인들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세력들 돈이야 어차피 종목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거고, 결국은 세력들끼리 싸움은 뭐냐면 종목마다 다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들끼리 싸움은 뭐냐면 어떤 세력이 더 능력 있느냐는 결국은 이 큰 개인들 돈, 이 큰 개인들 돈을 어떤 세력이 끌어들이냐, 자기들이 관리하는 종목으로 끌어들일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세력의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아무튼 이게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그쪽에서 매수해서 관련 세력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 외국인도 있고 거기 뭐 아무튼 기관도 있고 큰 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 2023년도에 들어서 세력 중에서 가장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개인들 돈을 끌어들이는 면에서는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런 한 4개 종목, 4개 종목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량주로서, 대형주로서 그 개인들 돈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뭐 어떤 형태로 뛰든지 가나요? 지금 성공을 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이 몰리면서 그 공매도의 싸움에서 또 이기는 싸움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라는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통해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공매도를 통해서 테마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되냐면
거꾸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거꾸로. 이게 보통 같으면 이게 안 좋은 현상인데, 보통 같으면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피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떨어질 거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다. 지금은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공매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나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LG엔솔 있잖아요. LG엔솔 지금 2차전지 종목,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공매도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로 따지면 아까 제가 52권 순서 얘기했잖아요. 그 1번서 5번까지 종목이 그게 지금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종목인데 지금 그 종목들에서 그 전해 전쟁에서 지금 개인들이 지금 승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그 아무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수조 원의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수조 원의 손실이 더 일어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업종 있잖아요. 다른 업종 예를 들면 저기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종목들로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이제 개인들이 좀 이제 방법을 알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 앞으로 한 5, 6개월 남았지만 2023년도 시장과 어떤 업종 종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수가 더 가져오면 좋고, 지수가 뭐 고만고만하다고 하더라도 종목 몇 개만 이렇게 잘 움직여주면, 몇 개 업종에서 종목 몇 개만 잘 움직여주면,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잖아요. 그 제약바이오 업종도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업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약바이오 업종에서까지 개인들과 공매도 세력의 싸움에서 개인들이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그것도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때 같으면 공매도가 좀 지긋지긋하고 이 공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굉장히 좀 개인들을 괴롭히는 건데 지금은 공매도가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어요. 순기능. 이게 순기능이에요, 이게.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는 게 이게 공매도의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죠. 예전 같으면 셀트리온 같으면 막 몇 년을 고생했던 공매도 때문에 근데 그게 거꾸로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게 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런 게 지금 2023년 들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몇 개월 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또 지켜보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짚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이게 잘 가지고 관리를 하면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갔을 때 계좌들이 좀 좋아져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많이 지수는 그만하다 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